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사건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매각기일은 6월 22일입니다. 입찰 날짜 다 돼갑니다. 입찰 날짜 다 돼가고요. 대구지방법원 번호는 2019 타경의 8429 사건 번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의 강남이다 그죠? 수성구. 그래서 지금 이 다가구 원룸 건물이 수성구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나오니까 관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이 사이트,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매일 2주 평균 118명, 오늘 지금 저녁 8시쯤 됐는데 132명이 지금 봤답니다. 감정가 7억 9,500인데요. 이런 1차에 낙찰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가요. 토지는 약 51평 조금 안 되고요. 건물 면적이 111평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이제 지도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본이라고 되어 있는 그죠? 대구 동천고등학교, 동천 초등학교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동천초등학교가 여기 보이고요. 아이고, 여기 뭐 법원 검찰청 보입니다. 법원 검찰청 법세권인데요. 가까워요. 여기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거리 한번 재볼까요? 법원에서 법원까지 여기서 직선 거리 따지면 얼마? 한 300m? 그죠? 네, 이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역시 뭐 수성구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막 보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지금 보니까 요 위로는 1호선 빨간 거 그죠? 이렇게 보이고 지금 2호선에 가깝네요. 2호선 범어역에 제일 가깝겠습니다. 2호선 범어역에 제일 가까워요. 한번 거리 봅시다. 직선거리 보면은 범어역까지는 한 500m 정도, 그 정도 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겠군요. 입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더 자세히는 한번 검색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입지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도로 상황, 로드뷰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은 보니까 토지, 건물, 감정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지 보니까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야,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가로 안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53만 6천 원인데 감정을 두 배 안 됐네요. 두 배 같으면 300이 넘어야 되는데 두 배도 안 됩니다. 252만 8천 원. 그래서 토지 감정이 4억 2,445만 1,200원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요. 건물은 2012년 11월, 그래서 2012년 연말 이때 이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아직 8년이 채 안 됐군요. 그죠? 올 연말 되면은 8년이 됩니다. 자, 건물 보니까 1층은 당연히 계단실, 그죠? 그러니까 필로티 주차장이죠. 2층, 3층, 4층 되어 있습니다.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1가구, 7가구로 현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보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몇 가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소소한 어떤 위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원상복구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행강제금 나중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됐을 때 지정이 됐을 때 그럴 때 약간 낸다 하더라도 뭐 지나치게 그죠? 그런 경우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죠. 좀 이따가. 자, 그리고 제시의 건물에서 주택 일부 했는데 이거는 뭐 옥탑 쪽, 그 계단 올라가는 계단실 위쪽 이런 거라서 별 뭐 무리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3.3평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건물 올라가다 보면 계단 올라가다 보면 계단 그 제일 위에 올라가는 그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별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참고사항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감정서상 본 건물 2, 3층, 2층, 3층 내 확장형 발코니 부분은 건물에 부합되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바 발코니 확장을 한 모양이에요. 이를 포함해서 실측 면적으로 사정평가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상 공부상 면적은 2층, 3층이 각 104.58제곱미터인데 확장이 되는 바람에 각층 118.1제곱미터 이 부분이 지금 위반인 겁니다. 근데 아까 건축물 대장 제가 녹화를 위해서 확인하니까 아직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부합되어 있는 계단실 부분 아까 제가 그랬죠. 단층 제시의 건물로 해가지고 있는 3평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요거 얘기예요. 옥상에 부합되어 있는 계단실 부분은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걸 뭐 개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크게 하고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황서상 보니까 1층은 계단실이고 2층에 201, 202, 203, 3층에 301, 302, 303, 4층 401호 해서 총 7가구로 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도로는 4m 도로에 접하고 있답니다. 4m 도로 같으면 교행은 안 되고요. 차 한 대 빠듯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아까 7가구였죠. 건축물 대장 이 부분이 깔끔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가구 수가 7가구라고 나옵니다. 역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층별 구분을 보니까 뭐죠?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1가구. 현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2년 11월 19일 소유권 보존 이때 지어진 거죠. 자, 그리고 등기를 한 겁니다. 그날 바로 근저당 들어옵니다. 동대구 농협에서.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2년 11월 19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4년 4월 2일 날 그저 대출 안고 승계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에게로 이제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뭐 개인 근저당 그죠? 진모 씨에서 4천만원, 그 다음 가압류 이렇게 있고 한데 2019년 6월 20일 날 이모 씨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가압류 있다가 제일 위에 있는 동대구 농협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또 신청합니다. 경매가 중복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진모 씨 근저당권 가처분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 경매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경매 임박해서 여기는 6월 20일 날 이제 첫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 몇 달 전에 개인이 이제 근저당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경매 넘어갈 경우에 농협 받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아니다. 허위다. 이 말이죠.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설정 등기 말소 뭐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요거는 허위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경매는 두 군데서 들어왔고요.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사회행위 이런 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2012년 11월 19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을 하고 혹시나 우리가 뭔가 인수해야 하는 뭔가가 있느냐 아니면은 배당을 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는 명도가 쉬우니까 라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달입니다. 임차인 관계 보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여기 임차인 수는 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가 6억 3,700, 월세 합계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이 7개라고 했는데요. 가구 수가, 임차인 수가 왜 8명이냐 이러면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 몇 호든가? 두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에요. 401호, 401호 여기도 있고 401호 여기도 있는 겁니다. 요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공동으로 이렇게 그 뭐 두 군데로 다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임차인 수는 그러니까 8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7명. 401호 전입세대주는 선 땡땡씨이고 임대차 계약은 남편 노 땡땡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해서 요게 동일한 겁니다. 이건 그렇고요. 일단은 아까 말소기준 등기가 2012년 11월입니다. 그 날짜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302호, 302호는 2017년, 202호 2016년, 그 다음 2018년, 17년, 18년, 18년, 14년, 19년 아무도 당연히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이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이면 1,900만원까지 5,500 이하이면 1,900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임차인 관계 아까 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4,500이에요. 제일 위에는 4,500입니다. 4,500이니까 소액임차인 맞죠? 그러니까 1,900만원 배당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5,500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5,500까지는 되니까 역시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을 받습니다. 자, 1억 5천 같은 경우에 소액임차인은 안 되고요. 그죠? 소액임차인 되는 사람이 여기 그죠? 300이요. 그 다음에 200이요. 5,500이니까 그 다음에 201호 5,500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안 돼요. 아, 여기 밑에 이 사람은 하필이면 또 5,700일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튼 그러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전입을 하고 확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 제대로 하고 이러면 되죠. 그래서 302호, 202호, 201호는 1900씩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확정을 받았으면은 확정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그래서 나머지 그죠? 이 사람 뭐죠? 4,500 중에 1,900 받고 나머지 2,600원 확정일이 2017년 12월 13일이니까 이 날짜 순서대로 등기부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순서 찾아서. 202호 같은 경우에는 5,500이에요. 5,500에서 1,900 빼면 3,600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닌가? 네, 그 금액이 2016년 1월 4일 해가지고 등기부상으로 들어가면 되고 요 사람 뭡니까? 401호 그죠? 4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5천이라서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확정이 2018년 7월 18일입니다. 등기부상에 이 날짜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 순위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6,500만원.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3호예요. 2018년 9월 19일 확정일 기준으로 등기부 배당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03호입니다. 303호 5,700이라서 5,500을 넘어가는 바람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었죠. 2014년 11월 7일 날 전입하고 확정받았습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등기부상으로 배당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2014년 11월 7일이 있고 2019년 7월 18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확정은 이렇게 얼마를 받았고 2019년 7월 18일 날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서 다시 받은 모양입니다. 303호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303호 임차인 이땡땡은 2019년 2월 11일 임대차 갱신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죠? 5,700이 아니었다 그죠? 5,200이었다 그죠? 그때는. 그러다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됐답니다. 그러면 확정일 기준으로 배당 순위도 5,700 중에서 5,200은 2014년 11월 7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그 다음 나머지 500만 원은 2019년 7월 18일 날짜로 해서 등기부상에 배당 순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이 황모 씨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증액을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튼 여기 위에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두 개예요. 여기 202호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월 4일 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9일 날. 그래서 얼마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금액은 뒤에면은 그 증액된 금액은 요 확정받은 요 날짜 기준으로 생기니까 배당 순서가 두 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세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2016년 1월 23일 확정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 받고 죄송해요. 확정 이거 2015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확정을 먼저 받았어요. 전입보다 이 확정 먼저 받은 거는 효력이 없어요. 전입이 돼야지 받는 거니까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2018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항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배당받는 사람은 우리가 명도하기가 수월하죠. 그죠? 배당받는 임차인은 뭐가 필요합니까? 법원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명도 확인서라는 게 필요하죠. 명도라는 거는 집을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비웠다라는 확인서, 이사했다, 나갔다라는 그죠? 명도 확인서를 우리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인감도장 찍고요. 우리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서 이 사람을 주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배당일에 법원에 가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월하죠.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 그래서 뭐 큰 돈을 그래서 못 받게 된다 이러면은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마음은 짠하지만. 그래서 대항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해봤어요. 그럼 배당표 한번 봅시다. 지금 신건입니다. 신건인데 7억 9,526만 2,240원 돼 있습니다. 이 신건에 요 금액이 낙찰이 된다고 봤을 때 경매 비용이 7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빼고 7억 8,700 얼마 되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아까 세 사람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900만 원씩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세금 관계. 이거는 법정기일 기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고 그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동대구 농협에서 4억 2천입니다. 채권 최고액. 그래서 4억 2천을 받고요. 그 다음엔 확정일자. 그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 자기들 확정일자 받은 날짜 순서대로 여기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5,20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참 잘 받아서 내려가다가 아까 1억 5천 그 사람도 다 받는다 그죠? 그리고는 신땡땡씨한테 가서 밑에 보면은 신땡땡씨 여기 가서 6,500인데 6,500이니까 소액임차인도 안 되고 이 뭐 학생일자 순서도 늦고 그래서 6,500인데 그러면 남는 게 지금 1,500 얼마인데요. 이게 세금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이 얼마라도 받을지 하나도 못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얼마에 낙찰이 될지, 세금이 얼마에 될지, 그러니까 뭐 못 받아, 뭐 알 수가 없어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뭐 분석할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임차인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들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에 그죠? 배당 비율 100%인 사람들 그죠? 요 5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참 편하다 그죠? 근데 요 한 사람, 요 사람이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 증액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거는 증액 한 500만 원 이거 말고로는 받으니까 그나마 낫고 그러니까 요 사람이 그죠? 신땡땡 씨가 좀 마음에 쓰이고 그 다음에 6천만 원의 황땡땡 씨. 요 사람은 자기 남편적이라서 필요 없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경매권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거는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얼마를 써야 될지 알 수 없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늘 해당 건마다 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달리 제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부동산들 쭉 둘러보고요. 그리고는 집 안에 구경을 못 하잖아요. 중개 같으면은 여기가 뭐 방 구조가 어떻게 아파트 같으면 동일평형 우리 일반 부동산 가서 왜 매매나 뭐 임대 구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뭐 볼 수 없다면은 우리 평면도라도 어떤 구조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뭐가 있을까? 어떤 구조일까? 막 궁금한데요. 가면 현장 가서 임차인들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건물 같은 데 보면 다가구 원룸 건물은 임대 관리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임대 문의하라고 주인직 이렇게 주인이 직접 한다고 전화번호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전화를 해보면 주인 아니면은 관리하는 부동산이니까 그 관리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구조는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전화번호가 없다면 그 현지의 부동산 몇 군데 쭉 돌다 보면은 몇 군데 들어가면 맞나요? 이 이제 다가구 원룸 건물, 이 건물을 관리를 쭉 하고 있는 몇 년째 관리하고 있는 전담하는 공인중개사 만날 수 있으니까 크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둘러보시고 그러면은 경매권 때문에 왔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권 때문에 왔다 이러면은 좀 우리가 협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은 다가구 원룸 건물은 오픈하면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 아세요? 들어가서 저기 저 건물 그럼 그 경매 나왔다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뭐 얘기도 해주고 주인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낙찰 받고 나서 그런 이제 중개사를 입찰 전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낙찰 받고 나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임차인들 자기가 다 중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에 서류 열람하러 가지 않아도 뭐 쫙 한꺼번에 모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임대, 그죠?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인근의 공실 상황은 어떠한지, 뭐 그런 것도, 그죠? 시세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물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뭐가 경매가 나왔네, 수성구에 이런 게 나왔네, 범어동에 입지 한번 보고 도로 얼마나 물고 있나, 그리고 현황 감정평가서 보고, 그리고 건축물 대상하고 현황하고 비교해보고, 현장 조사 나가서 또 어떤 뭐 위법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내가 낙찰받으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구조라든가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기 건물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 몇 군데 돌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출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대출은 전화번호 많이 전화해 보세요. 예, 같은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에 대해서 저도 문의를 해보면은 늘 할 때마다 낙찰 받을 때마다, 예, 문의를 해보면은 한 뭐 반 정도? 4, 50% 방 빼기하고 뭐하고 한 4, 50% 나온다는 데도 있고, 열심히 찾아보면서 8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좋은 조건을 우리는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가구 원룸 건물 저는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저한테 그래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구 경북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찾아봤더니 좋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